피보남이 간다. 빵빵. 여러분들에게 복을 빵빵하게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빵빵하게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빵빵하게 나눠드리는 피보남이 여기에 또 왔습니다. 저를 보셔서 반가운가요? 저를 보셔서 즐거운가요? 행복한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봄으로 해서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아토피에 대해서 5번째 시간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달려가는 만큼 코로나는 또 열심히 환자들이 생기고 있네요. 금방 또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 수원 화성에서 고령자 3분이 또 돌아가셨다네요. 한 분은 또 길거리에서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이분들을 검시해 보니 코로나 환자였답니다. 참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참 걱정이네요. 코로나가 끝나야,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걱정거리를 참 많이 안고 살지요.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걱정도 갖고 살고 또 여러모로 심란한 마음들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즐겁게 삽시다. 빵긋빵긋 웃어보자고요. 웃다 보면 또 내일이 오겠지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죠. 민주화운동을 할 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내일은 온다. 내일의 태양은 뜹니다. 우리 또 군대에서 하는 말 있죠.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세상은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또 분명히 이 코로나는 없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옛날에 콜레라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전염병이 있었지만 그 또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놈의 아토피 참 없애기 쉽지 않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아토피가 무엇인가를 좀 더 정의를 내려보자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해서 원래대로 따지면 일주일 또 아토피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어느 정도는 마무리 짓고 내일은 또 다른, 내일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뵈야 되겠지만 이놈의 아토피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고자 해서 제가 다음 주도 아토피를 가지고 주제를 달려가려고 합니다. 왜냐? 이번에는 제가 아토피를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토피에 대한 제대로 된 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아토피 케어에 대한 중심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분명히 저를 보고 지금 이 스트리밍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이게 편집본으로 올라간 것을 보시면서 또 차후에 보시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이 보시고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정보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아토피고 내 부모가 아토피고 또 내가 아토피고 내 주변에 있는 아토피를 좀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다음 주도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 열심히 저는 지금 끌고 가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반응은 없고, 지금까지 저희가 해오면서 저와 함께 치유를 하시고 저와 함께 같이 했던 아토피 환자, 그 다음에 아토피 환자의 어머니, 또 그 고객들이 지금도 오늘 또 저하고 같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가고 있는 거죠. 미술 학도가 있는, 미술을 그리는 그런 학도, 지금은 이제 20대가 됐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림을 제대로 내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 아토피가 자신한테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게끔 될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해를 받지 않고 약간의 제약은 있겠지만 열심히 좋은 그림을 제작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토피는 뭘까요? 아토피 하면 우리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아토피 하면 아토피가 아토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총괄적으로 아토피는 염증이라고 합니다. 염증에 들어가는 하나의 병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염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 고객들, 또 우리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 다음에
나중에 시청하실 분들, 아무튼 전체적으로 우리 소비자 측,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염증이라는 게, 염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제대로 알질 못하죠.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염증하면 겉에 뭐 이렇게 고름도 나고 뭐 몸에 어떤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몸에 이 피부가 별로 안 좋은 거, 이런 걸 그냥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염증은요, 상처, 내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것은 모두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칼로 베었어요? 그것도 염증입니다. 그래서 한의에서는 염증을 말하는데 네 가지로 말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발적, 피부가 붓거나 피가 고이는 현상, 이게 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적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피부가 안에서 벌겋게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피가 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잇몸, 아주 쉽게 말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술을 많이 먹고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잇몸이 붓습니다. 저는 그나마 나는 참 내가 생각할 때 이가 참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가 참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내가 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이가 좋은 편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임플란트를 2개를 했습니다. 이 안에 위쪽으로 2개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을 보게 되니까 임플란트가 보통 8개, 7개에다가 뭐 금으로 덮어씌우고 뭘로 덮어씌우고 이런 이빨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임플란트만 딱 2개 했습니다. 제가 20대, 30대 때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을 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잠을 보통 한 3시간, 4시간 자면서 일을 했을 거예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꼬박 이런 말을 하면 절대적으로 믿질 않으시더라고요. 15일 정도는 제가 진짜 눈 하나 감지 않고 15일 동안을 잠자지 않고 견뎌본 적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30대 중반에 촬영을 하는데 그 촬영지를 빌렸는데 그게 딱 15일 안에 저희는 철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15일 동안에 촬영을 하는데 진짜 낮과 밤 모르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무리하게 이제 몸을 혹사를 시키면 잇몸이 붓더라고요. 근데 이 잇몸이 부으면 사람들이 잘 병원에 안 갑니다. 그냥 견뎌내죠.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이빨을 빼게 된 게 이 잇몸이 부으면 이 잇몸 안에 있는 이 치근이라고 그러죠. 이 이빨의 뿌리, 이 뿌리가 다 녹아버린답니다. 왜? 이 잇몸이 부었다는 것은 거기에 산성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녹이기 때문에 이 이빨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2개를 빼는데 이빨의 끝에 뿌리가 없더라고요. 자, 뭐 계속 사설이 깊은데요. 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은 염증으로만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 저는 할 말이 많거든요. 자, 동영상 보고 2부에 뵙겠습니다. 피부남이 간다. 빵빵! 팔꿈치나 오금의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까칠까칠해지고 몹시 가려운 증상을 나타내는 만성 피부염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현대인의 만성 질환이라고 불리는 아토피 피부염은 뚜렷한 원인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2008년 상표 출원 및 특허 발급을 시작으로 2014년 대한아토피협동조합 설립과 동시에 용인시 사회적 경제기업 지정은 물론 생약초 추출물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를 여럿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고 많이 고통스러웠던 어머님들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또 문자로, 카톡으로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통스러웠던 것들에 대해서 진짜 이제는 살만합니다 하시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이 제품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많은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피부남이 간다 빵빵. 자, 또 돌아왔습니다. 자, 계속 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가 붓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잇몸이 부으면 이 잇몸에 부어있는 그 피가 아니고 그 피는 죽은 피고 그 죽은 피는 뭐냐면 결국 산성을 이룹니다. 산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뼈를 녹일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아주 독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잇몸이 붓습니까?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세요.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셔야만이 여러분의 이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시게 되면은요, 이빨이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임플란트를 박아야 되는데 임플란트도 못 박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넣었다 뺐다 하는 틀니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참 불편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도록 하자고요, 우리.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종창이라고 합니다. 세포가 증가하지 않으면서 곱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는 것도 염증입니다. 그래서 피부 안에서 우리가 골마 터지고 그 곪은 것을 계속 짜내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 곱는 것 역시도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결. 자결이 뭐냐면 피부가 열이 나요. 벌겋게 열이 나요. 그것도 염증입니다. 왜 염증이냐? 그 안에 세포 조직 속 안에서 세균이 있던 바이러스가 있던 무엇이 거기에 좋지 않은 현상, 좋지 않은 어떤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 피부가 열이 나는 거예요. 벌겋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얘가 백혈구가 싸우는 거죠. 안에서 계속.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뭐였죠? 우리가 림프가 1차적으로 우리 피부에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피부 속안에서 돌아다니면서 1차적인 방어를 한다고 그랬죠? 1차적인 방어 벽을 쌓고서 안에서 외부적인 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림프가 가서 싸웁니다. 근데 그 싸우는 현상에 그 안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열이 난다는 거죠. 계속. 그것도 염증이고, 그 다음에 동통이라고 합니다. 동통은 뭐냐면 통증이 있는 거예요. 아파요. 겉에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파요. 그 역시 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거 있죠. 피부가 이렇게 닿기만 해도 아프다는, 그거 무슨 풍이라고 그러죠? 통풍. 맞아요. 요즘엔 내가 좀 깜빡합니다. 가려고 하나 봐요. 근데 이 통풍이, 이게 어디 가서 낫기도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 통풍 역시도 염증으로 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그래서 크게 나누게 되면 이 네 가지 중후를 가지고 우리가 염증이라고 하는데, 아토피 역시도 염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다만 제가 말한 그 네 가지의 지금 중후, 이거는 나타나는 현상이고, 아토피는 원인 인자를 찾지 못했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도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제식약처에서 말한 NO, 일산화질소가 아토피의 원인 인자 중에 하나라고 밝혀졌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학계에서 분명히 발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직까지는 그렇다라고 시인을 안 할 뿐이고, 그걸 가지고 맞냐 아니냐를 설왕설래 다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아토피의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잠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위에 보시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의 제목입니다. 저게 제목, 목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피부 노화 방지와 아토피 개선 등의 탁월한 효과를 지닌 기능성 천연 생약초 화장품을 개발하는 연구 과제를 가지고 1년 2개월, 1년 3개월 동안을 열심히 달려와서 연구를 했다는 거죠. 한 1년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16개월. 3월 달에 저희가 성공 판정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2013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15년 3월 달에 저희가 성공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연구의 결과치를 보면 NO가 안에서부터 우리 몸의 단백질이 뭡니까? 우리 살이죠. 피부 조직이죠. 근육 조직이고, 이러한 조직들에다가 염증을 일으키는, 유발시키는 그러한 염증을 유발시키더라 하는 것들을 저희가 그 안에서 연구 개발의 실험 데이터로 뽑아낸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아토피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일산화질소가 우리 몸으로부터 원활하게 밖으로 빠져나가게끔만 해준다고 해도 우리는 아토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산화질소가 모두 우리 몸의 단백질에, 우리 몸의 근육과 우리 몸의 피부층에다가 그렇게 염증을 일으키느냐? 아닙니다.
이게 일산화질소가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는 밖으로 배출하는데 어디로 배출합니까? 코와 입으로 배출하는 것보다도 우리 전체적인 몸으로 배출하는 게 더 크다라는 거죠. 데이터 분석에 보면 일산화질소는 기체입니다. 그죠? 기체인데 이게 액체에서 기체로 바꾸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일산화질소가 어디서 생길까요? 어디서 생긴다고 보십니까? 자, 일산화질소가 어디서 생긴다고요? 예. 다른 데서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음식이 소화가 이루죠. 그 소화를 하고 그 음식물은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속에서부터. 근데 여기서 또 한번 3000% 쭉 한번 빠져나가 보자고요. 우리 아토피 환자들, 특히 또 요즘에 그 화장품 쓰시는 우리 고객분들, 화학 하면은 그냥 경기를 일으켜요. 화학 하면서. 절대 화학은 안 돼, 화학은 안 돼 이러면서.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르고 있는 유기농 화장품,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천연, 이게 화학이 없다고요? 화학이 뭡니까? 기본적인 화학의 뜻이 뭐죠?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화학입니다. 화학이라는 것은 고유의 지성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고유의 지성분에 무엇을 섞었을 때 무엇이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게 화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밥, 화학입니까? 아닙니까? 보세요. 불과 물과 쌀이 합쳐서 밥이 됩니다. 이게 화학으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화학입니다. 잘 아세요. 화학은요, 우리 주위의 모든 게 다 화학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화학 중에서도 공업화학, 그리고 더 들어가서 어떤 화학? 유기화학, 그 석유로부터 추출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또 거기서 뽑아내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일명 폴리에스티렌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나이롱 옷, 이것도 화학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생활에 엄청난,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그런 상태가 올라갔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어디서나 지금 굴러갑니까? 그리고 자동차의 모든 만들어진 것들 중에 그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게 몇 프로입니까? 거의 99%죠. 근데 우리가 자동차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지금 저희는 서울과 대전, 서울과 부산, 서울과 광주, 서울과 목포, 여기를 하루에 몇 시간 만에 갑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과거 치르러 간다 하고 서울을 가면 며칠부터 떠나야 되죠? 한 달 이전부터 떠나야 돼요. 그러다가 호랑이 만나면 호랑이 만나서 죽고, 도적을 만나면 도적을 만나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많이 죽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결국은 화학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 부리지 마세요. 자, 동영상을 보시고 3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남이 간다. 빵빵! 위파 가지고 여기 해야 되는데, 위파 샀지? 어이구. 오늘은 이쪽도 박아가겠습니다. 피부남이 간다. 빵빵 빵빠라빵빵 빵빵. 자, 또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화학 이거 가지고 너무 경기 일으키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유기화학도 있고 유기농 화학이라고 그러죠. 천연화학도 있고 화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화학은 없어서는 이 인류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화학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류는 지금 살아남아 있지 못할 거예요. 원시시대 때에 진짜 생으로 그냥 물고기 잡아서 불도 없이 그냥 구워 먹고 이랬던 그런 시기와 지금은 무언가를 가공을 하고 무언가를 좀 더 이롭게 만들고 무언가를 좀 더 크게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화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1980년 70년 그쵸? 70년 70년 60년대 70년대 그때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운 게 뭘 배웠느냐면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앞으로는 쌀이 이딴만 할 거래요. 쌀알이 이만한 게 아니고 이딴만 할 거래요.
그래서 그 쌀 하나만 갖다가 밥을 해서 온 식구가 다 논아 먹는데요. 와 했어요. 왜요? 그때는요 점심이 쌀이 없어가지고요 고구마 감자를 쪄서 먹었을 시기예요. 그때 그랬잖아요. 혼식 안 하면은 맨날 두드러 맞았습니다. 너 나와 손바닥. 혼식하는 날도 있었고요. 도시락 검사도 하고 많이 그랬죠 옛날에.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 화학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가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선 집이 있어야 돼 이랬단 말이에요. 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가면서 집이 먼저였어요. 새빵살이를 떠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집부터 마련하자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 필요 없어. 일단 차부터 있어야 돼. 왜? 내가 편안하게 누려야 되니까. 세태는 변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오늘은 막 3000% 빠지네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이렇게 땡겨서 다시 우리 아토피로 들어가자고요. 아토피. 왜 내가 이야기가 나왔냐면 화학 때문에 나왔잖아요. 우리가요, 화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보약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보약. 내 몸이 허해서 먹어요. 보약을. 그죠? 근데 그 보약에다가 그 보약은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부자만 딱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부자 하나만 넣음으로 해서 아주 극독역됩니다. 옛날에 역적들 죄를 저지르는한테 물 넣거라 하고 와가지고 사약을 받아라 하는 게 뭐냐? 그겁니다. 보약에다가 부자를 넣은 게 사약이랍니다. 그 사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토하고 죽지요. 화학이란 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합쳐서 우리 몸에 이로운 게 있는가 보면 이것저것 합쳐서 우리 몸에 안 좋은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안 좋은 것만 피하면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먹어서는 독이 되는 게 있지만 이독, 치독이라는 것도 있어요. 뭡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아주 나쁜 병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병을 없애야 되는데 그 병을 잡아내서 그 병만 없애줘 버린다면은 거기에 독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독치독법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에 유익한 화학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100세, 200세, 300세 그 이상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진짜 그분들이 50, 60만 살고 돌아가셨던 분들이 그분들은 약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기를 일으키는 화학 전부 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약은 화학이 없으면 만들어지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경기를 일으킵니다. 화학이라고 하면. 화학.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 화학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누가 그냥 그러니까 화학 이거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컨대 우리가 먹는 음식도 화학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르는 이거 천연 화장품이야? 아니요. 그것도 화학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만 일반 화학이냐 유기농 화학이냐 그 화학의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끓였느냐 안 끓였느냐의 차이고 무엇을 섞었느냐의 차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왜 화학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사용하되 화학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올바르게 내 몸에 작용을 하는 제품이고 올바르게 정부의 인가를 받았고 올바르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실험적인 데이터를 받아냈고 올바르게 이게 안전하냐 안 하냐 이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코끼리를 만지는 데 있어서 코끼리의 코만 만지고 꼬랑지만 만지고 벽면만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끼리 전체를 보시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보려면 코끼리 전체를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보면 성분 표시 중에 그 일부분 하나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몸에서 아토피를 제대로, 피부 노화를 제대로, 여드름을 제대로, 그 다음에 피부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20년이라는 세월을 쏟아내면서 거기에 최적의 효과와 최적의
데이터를 얻었고 그 데이터가 곧 우리는 발명특허 3개라는 발명특허 하나도 받기 힘든 그 발명특허를 저는 조성물에 대한 발명특허, 원료에 대한 발명특허 3가지를 다 획득했습니다. 그 발명특허도 화장품의 원료와 의약품의 원료로 다 받아냈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연구진들과 함께 이걸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엄청난 쾌거를 이룬 겁니다. 이 제품은 진짜 제대로 앞으로 인류에 엄청난 공헌을 할 거라고 저는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산업기술대전 R&D에서 우주공학 뭡니까? 로켓을 쏘아서 저쪽 달나라를 가고 지금 요즘에 목성 가고 화성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엔진을 개발하는 회사들, 그 회사들과 견주어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박람회에 저희가 당당하게 미래 유망기술로 뽑혔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 유망기술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는 것을 저희가 당당하게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자랑 좀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월요일 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람이 간다. 빵빵!